안녕하세요. 피그 드로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더미북 제작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더미북은 뭐 제가 어느 정도 그림을 좀 그리시는 분들은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꿈이냐면 이런 동화책, 어린이 동화책을 만드는 그런 꿈. 왜냐면 나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어린이 동화책을 보면 그림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그 그림을 나도 그리고 싶고 이야기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러면 이런 책도 내고 싶고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출판사도 찾아가 보고 그랬어요. 제가 그린 그림 같은 거 가져가고 근데 아무래도 저는 경력도 없고 그리고 뭔가 그림도 뛰어나게 좋지도 않고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우연히 그림책 더미북을 만드는 수업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때 4주 과정인가 그랬는데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배우고서는 결과물까지 나왔는데 우선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더미북은 책을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시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아무래도 모든 거는 기획을 해야 되겠죠. 기획.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기승전결이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작가도 아니고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기승전결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승전,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잖아요. 이 절정 부분에 하이라이트, 뭔가 위기, 클라이막스 어떤 것을 표현을 해야 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도저히 창작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연륜? 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뭐 이야기 들은 것들, 뭐 책 읽었던 것들 그런 것들 모두 이렇게 종합을 해서 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승전결,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나름 절정을 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글을 썼어요. 대부분 보면은 한 16페이지가 한 동화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6페이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글을 썼고 먼저 글을 썼어요. 저는 어떤 분은 그림을 이렇게 먼저 그리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먼저 글을 쓰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막연했기 때문에 글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맞게끔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러프하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왁구를 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냐 그 다음에 저는 한 장 한 장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스케치를 한 16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죠? 우선은 이런 내용이죠. 우선 이런 내용. 먼저 그림부터 그렸어요, 저는. 글부터 한 게 아니고, 그림부터 했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 예, 그림을 그냥, 요즘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텍스트 없이 그림만 나오는 그런 책. 제가 정말 그림에 소질이 있고, 뭐, 많은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래도 약간의, 예, 텍스트가 들어갈 공간을 남겨두면서 먼저 스케치를 했습니다. 스케치를 하고 처음엔 연필로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완성하는 데 의의를 두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케치를 깔끔하게 했어요.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런 빈 공간은 나중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여기 이런데 예. 그리고 지금 너무 우울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밖에도 비가 오고 이 주인공 머리에도
예, 먹구름이 끼어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림책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상력, 판타지를 좀 주었죠. 주어서 정말 뭔가 악당은 아니지만 이 주인공에게 악당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캐릭터를 이제 여우 늑대처럼 표현을 했죠. 예, 그리고 우선은 제가 연필로 한 이유가 처음에는 이 연필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펜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라인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자연스러운 선들 있잖아요. 이런 게 지우개질 하면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펜술을 하지 않고 펜으로 라인을 따지 않고 그냥 연필을 사용했습니다. 연필에 이 잘잘한 선들이 남아있게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치를 했어요. 근데 이거 처음에 스케치를 할 때 막연하게 하면 되게 오래 걸리죠. 그쵸? 오래 걸리죠. 이것도 어느 정도 제가 구도를 짠 다음에 했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주? 아니, 한 열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스케치만 하는데. 예, 다른 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더 빨리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하고 한 장 한 장 스캔을 받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스캔을 깔끔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스캐너가 없어요. 좀 열악하죠? 그래서 진짜 수소문을 많이 했어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 문방구 가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요즘에는 문방구가 많이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재료를 많이 대주기 때문에 문방구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미디어 열람실에 가면은 거기에서 스캔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스케치한 것들이 이 더미북에 있는 작은 물론 좀 많이 바뀌긴 했죠. 바뀌긴 했어도 예, 어느 정도 표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한번 볼까요? 첫 장면은 뭐 이제 내가 너무 화가 났다 그런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두컴컴한 데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좀 그래도 행복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느낌과 이런 얼굴 인상, 표정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거 보시면 여기는 사무실이 보이죠? 사무실. 예, 사무실인데 좀 분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사무실 분위기와 여기 있는 분위기를 예,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한 거죠. 나눠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된 게 있어요. 추가된 게 뭐냐면 예, 누군가 회사를 떠나는 장면.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여기서는 얼굴을 진짜 여우나 늑대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설명적인 느낌이 들어서 과감하게 없애고 이렇게 그림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뭐 다들 거부하는 그런 느낌, 그 표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네, 또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뭔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표현이 더 됐죠. 장면에 더 표현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나름대로 구도도 그렇고 표현하려고 했던 걸 다 했었고 그리고 예, 여기에서는 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여우로 다 표현을 했지만 그 장면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예, 여기 사람이 셋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사람과 같은 물이라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처음에는 셋이 서 있었는데 나중에는 같이 모여 있는 걸로 표현을 했죠. 예, 그리고 이 장면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고 예, 또 이 장면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여기 이 장면이 나왔죠? 이 장면이 나왔어요. 아 처음에 여기에 있었는데
예, 순서를 앞으로 당겨서 앞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런 장면. 예, 순서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뒤쪽으로 했다가 나중에 앞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 캐릭터 같이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인데 계단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계단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상징적으로 이런 계단을 만들었어요. 계단의 공간, 계단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게 이 장면에도 나오고, 그리고 쭉 진행을 하다가 예, 이 장면 나오죠? 예, 이 장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 이 장면도 나와요. 이 장면도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그동안 그렸던 그림을 좀 추가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폴라로이드 사진, 예, 폴라로이드 사진을 겉에 테두리를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계단 있죠? 그 계단이 여기에 나와요. 예, 아까 나왔던 계단하고 모티브가 같죠? 중심에 넣고 예, 이 공간을 같은 뭔가 좀 고민과 고통의 공간으로 이렇게 아이콘이라고 하나요? 상징화 시켰죠. 예, 상징화 시켜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계단이. 그리고 네, 여기서는 이제 잘 해결되는 그런 화면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마무리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느끼셨나요? 클라이막스가 어딘지? 클라이막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야기의 포인트, 제일 재밌는 부분.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주인공이 갈등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그런 거기가 절정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스캔을 깔끔하게 하고 포토샵에서 많이 보정을 했어요. 뭐 지저분한 것들도 많이 지우고 예, 그리고 색깔을 포토샵에서도 넣고 페인터에서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었고요. 그래서 완성된 더미북입니다. 완성된 더미북인데요. 이 더미북 표지는 표지를 따로 제작하진 않았어요. 제가 좀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제작하진 않았는데 아마 아까 스케치에서 기억을 하실지를 모르겠는데 거의 끝마무리 부분, 네, 그쵸? 끝마무리 부분에서 네, 여기 이 부분에 나온 그 그림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거를 표지에다가 저기다 놓고 이걸 펼쳐볼게요. 책을 펼치면 아까 나왔던 부분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고 원래는 여기 책 제목과 뭐 출판사 이름 그런 게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건 더미북이에요. 제가 진짜로 책을 만든 게 아니고 더미북. 연습 삼아서 한 거. 책 나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 보는 그런 가짜 책? 예, 그쵸. 그래서 제목을 마음치유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고백, 예, 마음치유 고백. 예,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워킹맘에게 보내는 메시지. 제가 이때 회사를 다닐 때, 약간 회사에서 뭐 불이익, 예,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기사를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뭐 성격이 활발하고 그래서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나 뭐 결혼도 하고 육아휴직도 하고 그리고 주부로서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고충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 상황과 비슷한 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생각을 아무래도 좀
정리도 하고, 예, 그러면서 스토리를 쓸 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아예 모르는 것보다도 그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과 느낀 점들을 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된 것 같긴 해요. 창의적인 내용을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아이들한테 뭔가 교훈을 주는 창의적인 내용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그 구름빵 같은 소재 있죠? 와, 정말 그런 거는 백희나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할 수 있는 데에서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제가 작업하는 걸 봤거든요. 밤에 잠 안 자고 막 그리고 있으면 엄마 뭐해? 엄마 뭐해? 그래서 스케치를 보면서 이거 엄마 얘기야? 엄마 힘들었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만의 얘기라기보다도 조금씩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런 느낌을 종합을 한 거죠. 엄마 이야기라며 속상해 했겠다고 공감하고 위로해 주어서 감동받았습니다. 작업한다는 이유로 밥도 못 차려주고 스트레스 가득한 엄마였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아이디어도 주며 응원해준 여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이거를 처음에다가 주었어요. 작가 이야기죠. 작가 이야기. 그리고 제목을 넣고 제 이름을 넣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만든 책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맛있는 행복, 사랑스러운 행복, 아름다운 행복. 행복해 보이나요? 언제나 행복이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인쇄를 넘길 때 그 인쇄소에서 한 장면이 빠졌어요. 그게 뭐가 빠졌냐면 바로 이 장면이 빠졌습니다. 네,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면서 이 장면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은 우선 제가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놔서 이따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 장면입니다. 요거요. 이 장면이에요. 익숙했던 편안함은 사라지고 새로운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과 다름은 당연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 합니다. 좋은 방향이건 나쁜 방향이건 말이지요. 그들은 꿈을 찾아 떠납니다. 사랑을 찾아 떠납니다. 희망을 찾아 떠납니다. 나만 홀로 남겨집니다. 사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찬찬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중앙에 이 그림이 들어가면서 잘리더라고요. 이게 책의 단점인데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서 그림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책에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줬죠. 뭐든지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행복을 실천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닙니다. 애써 귀를 막고 있던 것일 뿐. 그것들은 언제고 터지기 마련입니다. 오랜 시간 쌓이고 쌓인 것들이 한순간에 펑!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참다 못 참게 됐죠.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해 봅니다. 그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나에게는 억울함으로, 슬픔으로, 분노로 다가옵니다. 완벽한 해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단이 나오죠? 계단.
후련할 줄 알았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역시 이런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어느새 피해의식에 가득 찬 밀고자가 되어버립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일을 사랑하고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버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더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괴롭던 그간의 모든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버텨오던 오랜 회사 생활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을 내립니다. 아까 그 기단이 또 나왔죠? 가끔은 생각합니다. 소심한 복수, 꿈틀이라도 해볼 걸. 소리라도 질러볼 걸. 사실 지금도 그래요. 약간 꿈에서도 뭐 이때 뭔가 제가 액션을 하는 꿈을 꿔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상처와 슬픔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살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볼 수 있게 되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표정이 좀 환해졌죠? 예, 이거를 제 유튜브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꼭 들르는 음료수 자판기. 오늘도 어김없이 그쪽으로 달려가다 순간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하지만 차마 아는 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책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코멘트를 써주셨는데 감동 받으셨다는 분들도 많아서 저도 나름 감사드렸어요. 예. 저는 이제 여기서 뭔가 동화책에 이런 조금만 사소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를 그때 배웠거든요. 어떻게 배웠냐면 요거 보세요. 요거 가로등의 밝은 빛, 요거는 빨간 빛, 요거는 행복, 요거는 불행. 너무 단순한가요? 네. 여기서도 가로등이 아니죠. 등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불안하게. 그리고 빨간색이죠. 여기는 등이 나오지 않고요. 여기도 나옵니다. 불안한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빨간색 전등. 여기도 빨간색 전등이 나오죠. 표정 보세요. 정말 우울하죠. 이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저 표정 봐 얄미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빨간 등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약간 노랑과 빨강의 중간 정도? 너무 슬퍼요. 슬퍼서 아까 스케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도 오고 머리에 먹구름도 끼고 너무 슬퍼요. 네. 이때는 그냥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게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좀 이게 들어가면서 이 늑대의 그림자가 들어가면서 너무 유치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없었으면은 잠깐만요. 이게 없었으면은 뭔가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떠신지 답글 써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지어보니까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있어서 너무 나는 정말 표현력이 뛰어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거 만든 지 한 2달 지났거든요. 2달 지나고 보니까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좀 유치해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 눈을 보고 저희 아이가 그랬습니다. 엄마 계란 후라이야.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이쪽 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는 생활인데 이거는
요거는 정말 싫어해요. 요거는 저희 아이가 다친 적이 있어서 그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고생 너무 많이 했고 2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맨날 앉아있고 얘는 맨날 그냥 앉아있고 걷지를 못하니까 그때 많이 다쳐서. 그래서 뭐 치료받는 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때 그림을 그렸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속에다 편집을 해서 넣었는데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사진인 줄 알았대요. 사진을 포토샵으로 리터칭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하루에 1개씩 그렸어요. 매일 하루에 1개씩 그려서 그 중에서 좀 괜찮았던 이거는 태어나는 날 찍은 거. 찍은 걸 보고 그린 그림. 예. 그래서 이거는 제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는. 실제로 아이가 이렇게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제가 밀고 거의 매일 다녔었거든요. 예. 그 생각을 하면서 그린 그림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렸던 그림을 같이 넣어서 그런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렸어도 제가 스케치북을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스케치북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항상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마음이 많이 가는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거는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속의 복수죠. 이때 하지 못한 지금의 복수. 뭐 복수라기 할 것도 없지만 좀 재미감을 주려고 했어요. 재미감. 복수 아니고요. 재미감이에요. 예, 뭔가 판타지에서 너무 뭐 사실적으로만 그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더미북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거를 책을 읽으시는 분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고된 육아와 업무를 함께하는 워킹맘, 육아휴직을 쓴다는 이유로 눈치 보며 일했던 워킹맘, 소심한 성격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워킹맘, 그들과 함께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그림책이길 바라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많으실 것 같아요. 아빠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요즘 육아휴직 내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처음이라서 제가 오타 체크도 못하고 뭐 대략적으로 그냥 급하게 내긴 했지만 완성을 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나서 이거의 수정본을 제가 공모전에 냈거든요. 예, 어디 공모전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완벽하게 여기서 더 완벽하게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결과는 네, 결과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뭐 완성한 데 의의가 있죠. 뭐 이거를 한 이후에 또 다시 다음 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완성을 해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의 첫 번째가 아니죠. 더미북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첫 번째 더미북이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세 번째예요.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정말 너무 저퀄리티예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도 이번 동영상 찍으면서 조금 반응이 있다면 다음 것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정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너무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